대학 시절에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타 지역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입학 당시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는데 그때 제게 먼저 다가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었는데 그 친구 자취방이 기숙사 바로 앞에 있어 학교 중에도 방학 중에도 거의 친구 자취방에서 살다시피 했었었죠. 그리고 그날은 방학을 맞아 본가에 들어갔다 올라오는 날이었는데 연때처럼 바로 친구 자취방으로 향했더니 평소에는 술을 먹어도 되지 않던 알쓰는 친구가 그날 술 한 상을 거하게 준비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 친구가 술 한 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던 저는 신나서 부어라 마셔라 먹어대는데 친구놈이 술을 먹다 말곤 갑자기 야 타쿠나 혹시 나한테 서운했던 건 없지? 하며 자기가 평소에 잘못한 거나 서운하게 한 게 있었다며 미안했다며 사과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매일 붙어 살던 친구놈이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하길래 야, 넌 매일부터 안 볼 사람처럼 얘기하냐? 우리 내일부터 또 방학이라도 너희 집에서 살 거거든. 하며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받아치는데 갑자기 친구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실은 우리지. 처음 듣는 숨겨왔던 친구의 아픈 이야기에 세상에 금수 물고 태어난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우린 더 노력해서 나중에 태어날 자식한테 금수 물려주면 그만이야. 하며 그저 친구를 응원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술에 취한 탓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속에 있던 이야기를 해서인지 저희는 새벽에 밝아오는 것도 모른 채 몇 시간 동안 처음 만난 어색한 날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 지내며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거의 잠들랑말랑한 채로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친구는 대답이 없고 한참 전부터 저 혼자서 떠들고 있더군요. 야, 설마 의리 없이 먼저 자냐? 하며 옆을 보는데 분명 대답이 없어서 잤는 줄 알았던 친구가 제 얼굴 바로 코앞에서 고개를 반쯤 꺾은 채 저를 빤히 내려다보며 천천히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왔다 하니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상했던 건 움직일 때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고 대신 끼익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친구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비로소 그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조금 뒤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친구를 비추면서였는데 친구 머리 위로 보이는 천장에 매달려있는 희미한 줄 하나가 친구의 움직이는 행동에 맞춰 천천히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제가 친구 자취방 문을 연 후 한참을 혼자 굳은 채로 서있다 그대로 다시 나가더니 양손 가득 치킨과 술 몇 병을 사와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들어가는 게 찍혀있더군요. 아마 저는 친구가 죽어있는 걸 발견한 후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을 제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 아직 친구가 살아있다는 착각 속에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술잔을 기울이며 마지막으로 저의 추억을 되새겼던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새벽 늦게 귀가하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어 언덕을 조금 올라가야 했는데 밤이 되면 골목에 빛 한 점 들지 않은 큰 가로등 하나가 항상 골목을 비추고 있었었죠. 그날도 집에 가기 위해 어김없이 언덕을 올라 골목에 들어섰는데 평소에는 가로등이 기계음밖에 들리지 않았던 골목에 그날은 희미한 방울소리가 골목 전체에 걸쳐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도대체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건가 싶어 출처를 찾는 도중 반대쪽 가로등 불빛 밑으로 방울소리와 함께 키가 좋게 2m는 돼 보이는 커다란 그림자가 걸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내 저희 집 맞은편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몇 번 갸웃거리곤 하며 그대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혹시 수상한 사람이 새벽에 이웃집에 몰래 침입하는 건 아닌가 하는 한 번쯤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었지만 몇 달 전부터 원래 그 집에 살던 친절하신 한 노부부 대신 조금 음침해 보이는 노부부의 아들이 이사 온 뒤로 평소에도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했었기에 저도 별 의심 없이 집으로 곧장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우당탕하는 한바탕 소음과 함께 그 집 아들이 뛰쳐나오더니 무언가를 찾는 듯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것 마냥 갑자기 제게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손목에는 집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이상한 붉은색 줄이 감겨져 있었고 그 위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반대쪽으로 도망치는데 주리함 때문인지 다리가 잘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점점 거리를 좁혀 제 거의 바로 뒤까지 따라왔을 때쯤 갑자기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 듯한 큰 방울소리와 함께 그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 덕에 다행히 유리 조각이 제 옷깃만 스치며 다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감겨진 묽은 줄의 끝에는 거구이 그림자가 서 있었는데 가까이서 본 모습은 피부가 거의 흰색과 가까울 정도로 창백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 양복을 입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이 잘 가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저를 몇 초간 빤히 바라보다 이내 손에 들고 있던 붉은 줄을 당기며 그 남자를 끌고 가로등 밖으로 사라졌고 저는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잠시 멍하게 주저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비명소리를 듣고 신고를 한 건지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저를 검문하더군요. 신고 내용은 즉 술에 취한 사람이 혼자 골목에서 비명을 지르고 뛰어다닌다며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였죠. 저는 황당해서 지금껏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 주위를 살피는데 분명 제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유리 조각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고 심지어 제 찢어진 왼쪽 소매도 찢어진 곳 없이 멀쩡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집안에
병원에서 그 집 아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 경찰이 묻는 질문에 똑바로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는데 그때 경찰과 함께 또 다른 남자가 오더니 대뜸 본인이 진짜 이 집 노부부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노부부께서 최근 건강이 나빠져 아들 집에 내려가 생활하는 중이셨는데 그때 아무도 없는 빈집인 걸 확인한 노숙자가 몰래 들어와 지내다 그 집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날 밤 저를 보고 달려왔던 건 아마도 죽은 노숙자의 영혼이었으며 방울소리와 함께 찾아온 그 그림자는 노숙자의 영혼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7살 때 겪은 일입니다. 저는 나이 차이가 나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그날은 언니가 늦게 알바를 하러 가서 부모님은 먼저 잠이 들고 저는 언니가 올 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언니를 놀려주기 위해 자는 척을 하며 실눈을 뜨고 있었는데 언니가 입에 미소를 살짝 띄운 채로 집에 들어와 바로 옷방으로 가더군요. 근데 여기서 이상했던 건 원래 저희 언니는 집에 오면 먼저 방으로 와서 다녀왔다고 꼭 인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바로 옷방으로 곧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며 옷방으로 가보니 언니가 불도 안 킨 채로 어둠 속에 서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분명 방금 집에 들어왔던 언니가 다시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혼란스러워 제가 본 것에 대해 언니에게 얘기하는데 뭔 소리야? 난 방금 왔는데. 그리고 나는 분홍색 원피스 같은 옷 없어. 라고 하더니 갑자기 언니도 뭔가 생각난 듯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희가 이 집에 막 이사 왔을 때 옷방을 언니 방으로 쓰기 위해 첫날 그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주변에서 서성이는 느낌이 들어 눈을 뜨니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어떤 여자가 언니 머리맡에 서서 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혹시 그날 제가 봤던 건 언니인 척하는 귀신이었던 걸까요? 제가 12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 학교가 일찍 마치는 날이었고 저는 곧바로 집에 와 친구들과 문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야, 난 이제 숙제하러 간다. 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깜빡하고 학교에서 숙제를 챙겨오지 않았던 게 생각났고 아직 학교가 문을 닫으려면 20분 정도 남았기에 저는 급하게 엄마께 말씀을 드리고 학교로 뛰어가 숙제를 챙기고 재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카톡을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배터리가 없어서 핸드폰이 꺼졌고 결국 하는 수 없이 저는 엄마가 학교에 오기만을 기다리며 다시 반으로 올라가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저는 슬슬 배가 고파졌고 아침 아까 안 먹었던 우유가 생각나서 우유로 허기를 달래고 있는데 그때 복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고 드디어 엄마가 저를 데리러 왔구나 싶어 복도로 나가보는데 엄마가 아닌 머리가 땅에 끌릴 정도로 긴 머리를 가진 어떤 여자가 온몸이 물에 젖어서 복도를 왔다 갔다 거리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여자는 아직 저를 보지 못한 듯했고 저는 최대한 그 여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사물함 뒤에 몸을 숨겨 숨을 죽이고 있는데 다들 여기 갇힌 거지? 자리에서 바로 기절을 했고 다시 일어났을 땐 제 방 침대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엄마께 얘기하니 엄마는 제가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방에 들어가서 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책상에는 숙제가 모두 되어있는 수학책이 놓여져 있었고 제 입가에는 우유를 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저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은 정말로 꿈이었을까요? 제게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단짝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대학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간 친구와 오랜만에 저희 동네에 있는 바다 앞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먼저 도착한 친구가 제 목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바다 한 곳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저렇게 집중해서 보나 했더니 희한하게 바다 한가운데 낡은 나룻배 하나가 동동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왠지 친구를 데리고 당장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싶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그때 갑자기 친구가 바다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더군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친구를 붙잡고 바다 밖으로 끌어냈는데 반대쪽에서 마치 수십 명이 친구를 잡고 당기는 듯 조금씩 바닷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물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만 빼꼼 내민 채 친구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힘과 몇 시간의 줄다리기 끝에 겨우 바다에서 친구를 끌고 나와 모래사장 뒤로 넘어지자마자 정신을 차린 곳은 제 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더군요. 하지만 아무래도 찝찝한 마음에 친구에게 곧장 전화를 거는데 한참 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친구가 아닌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가 대학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갔다 물에 빠져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는데 구급차 안에서 저와 똑같은 꿈을 꾸니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였죠. 그날 친구와 제가 동시에 꿨던 꿈은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펜션을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때가 되면 매번 펜션에서 지내며 청소일을 도와드리곤 하는데요. 그날도 방학을 맞아 펜션에 가는 길에 허름한 차림의 한 꼬마가 길을 잃은 듯 두리번거리고 있더군요. 혹시 길 잃었니? 그러자 아이는 아니요 엄마를 찾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가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함께 펜션으로 향하는데 도착하고 보니 어느새 옆에 있던 아이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할머니께 여쭤봐도 그런 아이는 주변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은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김없이 할머니를 도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순간 어디선가 탄 냄새가 확 올라오더군요.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보니 펜션 건너편에 있는 폐가에서 불이 나 창문을 타고 냄새가 들어오고 있던 것이었죠. 저는 곧장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불난 것을 알리는데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곤 도와주세요. 제발 저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라며 피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불도 그 아주머니도 모두 사라져 있더군요. 그리고 제 얘기를 모두 들은 할머니께서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원래 그 집에 엄마와 아이 둘이서 살았는데 어느 날 큰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고로 아이의 엄마는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아이는 끝내 구하지 못했었던 것이었죠. 그 이후 아이 엄마가 정신을 완전히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팔을 붙잡고선 도와주세요. 제발 저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주머니께서 잘 보이지 않아 할머니께서 반찬을 해서 집에 찾아가 보니 불에 타다만 아이의 이불을 꼭 껴안은 채로 결국 아이의 곁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저희는 작은 인형 2개를 만들어 엄마 아이가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지금은 부디 아이와 엄마가 서로를 찾아 헤매지 않고 부디 꼭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살 때 친구와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희는 수능이 끝나고 같이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는 평소에 항상 칼단발을 고집하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가슴 정도 귀레이 붙임머리를 하고 알바에 왔더라고요. 그날 친구는 알바를 하다 말곤 갑자기 피식피식 웃는다거나 콧노래를 부르는 등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길래 붙임머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구나 싶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친구가 알바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친구는 저와 한 동네에 살던 오래된 친구인데다 제게 말도 없이 한순간에 잠수를 탈 친구는 절대 아니었기에 그날 알바를 마치고 친구 집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굉장히 추운 한겨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 집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저는 열린 창문 사이로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 왜 왔어? 친구가 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 내내 좀 이상했던 건 친구가 제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치고 계속 다른 곳을 응시하며 눈을 피한다던가 제가 묻는 질문에 동문서답하듯 횡설수설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빨리 돌려보내려는 듯 대화를 끝내고 싶어하는 듯 보였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괜찮아지면 연락하자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순간 친구 뒤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들었던 생각은 지금 친구의 집에 강도가 들었고 친구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 이상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판단에 다시 문을 막 두드리는데 조금 뒤 문이 열리며 보인 친구의 모습에 저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창문으로 대화를 할 때는 어두워서 몰랐는데 분명 가슴 길이 정도까지 오는 친구의 붙임머리가 일주일 사이에 허리까지 오게 길어져 있는 것이었죠. 야, 너 머리가 왜 이렇게 길었어? 친구는 제가 머리에 손을 대자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치는데 그때 또 한 번 친구 뒤로 다른 사람 얼굴에 친구가 겹쳐져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때 친구가 이상해진 게 아무래도 붙임머리 때문일 거라는 직감에 억지로 친구를 집에 끌고 들어가 머리카락을 모조리 뜯어내다시피 잘라내는데 한참을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치던 친구가 머리카락을 거의 다 떼어내자 그제야 제가 알던 원래 친구의 모습으로 돌아오더군요. 그리고 조금 진정된 뒤 일주일 동안 겪었던 친구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붙임머리를 한 그날 밤부터 매일 가위에 눌리며 같은 꿈을 꿨는데 꿈을 꿀 때마다 머리카락이 없는 여자가 매일매일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며 창문을 두드려댔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조금씩 창문 사이를 비집고 그 공간으로 여자가 몸을 구겨놨다시피 집에 들어오는데 그 여자가 완전히 들어왔다 싶었을 때부터는 거의 기억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소름 돋았던 얘기는 친구가 길에 붙여진 전단지를 보고 무료로 붙임머리를 했다는 것인데 친구는 지금까지로 그 미용실이 어디였는지 머리를 붙여진 미용사가 누구였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날 친구는 정말 귀신에게 흘리기라도 했었던 것일까요?
몇 년 전 친구와 젖질을 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새벽까지 친구와 게임을 하다 배가 고파 편의점에 가려고 나왔는데 편의점 앞 가로등 밑에 어떤 여자가 취했는지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더군요. 야, 저 사람 저기서 뭐하냐? 어디? 저기 편의점 앞에 술 취해서 춤추는 여자 있잖아. 저는 그 여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다가가는데 가까이서 본 여자의 모습은 충격적이게도 춤을 추는 게 아닌 여자가 가로등에 매달려 바람에 따라 몸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저는 무섭다기보다 왠지 모를 엄청난 분노가 속에서부터 차올라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차오르는데 그때 친구가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때리자 다시 정신이 뭐냐? 돌아오며 어느새 여자는 사라지고 가로등만 남아있더군요. 그런데 이후에도 해만 졌다 하면 그 여자가 그 자리에 나타났고 며칠이 지나자 그 여자가 거기서 뭘 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그 골목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관찰하듯 살피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건 없었기에 편의점에 갈 때면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지나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한날은 제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골목에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가 싸늘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혼자 골목을 지나칠 용기가 나지 않아 친구에게 내려오라 할까 고민하던 때 마침 제 뒤로 한 커플이 걸어오길래 저는 잘됐다 싶어 그 커플과 함께 골목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미동도 없던 여자가 갑자기 얼굴을 확 치켜들고는 드디어 찾았다 하더니 그 커플 뒤에 엎혀서 그대로 옆빌라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은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궁금해서 나가보니 어제 봤던 그 커플 중 남자가 목을 매달았는데 하필 장소가 베란다인데다 창문을 활짝 열어놔서 밖에서 그 모습이 다 보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사람들 속에 섞여 무서운 눈으로 그 남자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요. 그 이웃분들께 그 남자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 바로 며칠 전 남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여자가 결국 슬픔을 못 이기고 베란다에서 목을 매달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자가 미안한 마음은커녕 여자의 장례식에 참석도 하지 않고 그 기간에 바람을 피던 여자와 여행을 다니는 사진을 올려다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편안하게 갈 수 없도록 주위에다 그 여자분 흉을 보고 다녔다는 거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지나 싶었지만 며칠 뒤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와 바람을 피던 상대방 여자도 그 집 베란다에서 똑같이 목을 매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분명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사람들 속에 섞여 무서운 눈으로 그 여자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요. 그 이후 더 이상 저희 동네에서는 그 여자를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저는 아직도 그 여자분의 한 맺힌 눈동자가 잊혀지지 않습니다.